제가 이스라엘에 3년 근무하고요. 지난 7월 말에 이제 귀국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이 많죠, 사실은. 그게 이제 최근에 팔레스타인 뭐 실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건국된 다음에도 이제 이후부터 계속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있었고 그런 뉴스들이 국제 뉴스에 이제 계속 나오고 그래서 뭐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유대인 하면 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 베니스의 상인이다 뭐 해서 그 뭐 돈을 빌렸는데 뭐 안 갚으니까 이제 허벅지를 배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악랄하다 뭐 끈질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그 일반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런 생각들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은 세 번째 근무했던 나라예요. 근데 두 번째 근무했던 나라가 호주였거든요. 근데 호주 같은 나라는 그 미국만한 땅인데 그 자원이 엄청 많아요.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람도 한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삽니다. 미국만한 땅에 2천만 명 사니까 엄청 풍족하죠. 그러니까 막 풍족해요. 그다음에 관대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잘 줘요. 잘 주고 잘 주고 뭐 좀 친하면은 자기 이제 나이 먹은 할머니들 뭐 이제 뭐 돌봐주고 하면은 집도 막 싸게 팔고 뭐 그런 게 통하는 나라가 이제 호주 같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엄청 빡빡해요 사는 게 확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박재선 선생님이나 이제 창업국가 사울 싱어하고 또 누가 한 명 썼는데 이제 그 박재선 씨라는 분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족보를 다 꿰고 있는 분이죠 사실은 다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디 계열인지 뭐 어디서 태어났고 조상이 어딘지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울 싱어는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도 이제 뭐 몇 차례 보고 우리 기업들 한 20개사 30개사 오면 이제 사울 싱어가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뭐 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여튼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 30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일 때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점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의 아랍 국가하고 막 싸우면서 그래도 키부츠로 뭐 뭉쳐가지고 선진국 되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이제 관계가 대립되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배우자 키부츠 새마을 운동 키부츠가 새마을 운동이죠 사실은 우리가 배운 거죠 우리.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옛날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수요는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90년대 이제 중반부터 이제 IT 붐이 이제 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IT가 굉장히 커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에 아주 특화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창의적인 기술이 있다. 이제 그러면 내용을 보면 70%가 다 IT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것들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이런저런 면에서 뭐 IT 분야 예를 들면 우리하고 많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아무래도 이 책이 경제 경영으로 분류가 되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그 관장하면서 이제 주로 했던 일들이 우리 기업들 이스라엘 진출할 때 도와주는 일들을 경제 쪽, 무역 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도 그렇고 제 그 강연 내용도 약간 경제 쪽으로 좀 많이 커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제가 뭐 생활했고 하면서 이렇게 좀 뭐 이런 사회 문화 그다음에 뭐 역사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한 뭐 40개 정도 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이스라엘 그 개왕하고 이제 정치 외교, 창의성, 그다음에 경제 비즈니스, 그다음에 역사, 사회, 문화, 그다음에 한국 그 경제 교류,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정의 많은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 어떤 나라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빨리 쉽게 이해가 되고 해서 조금씩 비교를 좀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 아시죠? 지중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 좀 우리보다는 좀 낮은 밑에 있죠. 낮은 위도가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 대구 경북보다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가 이제 예루살렘, 뭐 텔아비브, 하이파 뭐 이런 도시가 있고 그 이스라엘 말이 따로 있어요. 히브리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이 영어를 뭐 워낙 잘해요. 뭐 영어 잘해가지고 영어가 뭐 상용화가 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내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아람 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원을 따지면은 뭐 비슷합니다. 라틴 계열에서 나와가지고 다 한쪽 계열은 뭐 아람 말로 되고 한쪽 계열은 또 히브리 말로 되고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 게 똑같아요. 뭐 그런 거 똑같다든지 그다음에 이스라엘 말은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이 아람 말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영선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응 시읒 이응 이읒 이응 시읒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배열 자체로 이제 낱말을 익숙해져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말도 그렇다고 그래요. 아람 말도 그 자음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죠. 하나는 뭐 적자고 하나는 뭐 서자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아랍 사람으로 가가지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저런 면에서 아랍하고 비슷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각 나라들이 독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독립한 케이스고 이스라엘도 1948년에 독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이제 명목상 대통령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각 책임제로 돼 있어서 총리가 그 행정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가 한 1조 2천억 불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뭐 4분의 1 정도 되죠. 한 2,400억 불 정도 그 GDP가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3만 불이 넘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보면 특징적인 게 하나가 우리는 당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후보를 낸 당이죠. 나머지는 이제 무소속이었는데 우리가 당이 세 군데가 이제 있고 주로 그다음에 이제 과반을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뭐 과반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여러 나라에서 와요. 러시아에서도 오고 뭐 유럽에서도 오고 뭐 저쪽 리비아에서도 오고 뭐 이란에서도 오고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말도 조금씩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당도 많아요. 이렇게 13개나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가 약간 좀 불안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이제 연립 내각을 구성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최대 그 의석을 가진 당이 이제 이 카디마라는 당인데 이게 27석인가 그래요. 나머지는 여기 뭐 리쿠드 여기는 지금 뭐 23석인가 뭐 이렇게 되고 이런 당들이 해가지고 이제 과반을 빨리 선거 끝나면 이렇게 연립 정부를 빨리 만들어야 돼. 이 당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만 어떤 사안이 걸리면 의견이 막 통일이 안 되고 탈당한다고 그러고 연립정부에서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좀 무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불안하죠 사실은. 어쨌든 뭐 최근에는 의회가 이제 해산돼가지고 내년 초에 이제 뭐 다시 선거를 합니다만 선거를 하더라도 그렇게 뭐 과반 넘는 당이 이렇게
집권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한국도 오른쪽에 한국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쪽이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이 주변이 다 뭐 여기가 레바논, 여기가 시리아, 뭐 여기 요르단, 여기 이집트 다 적국이에요. 사실은 다 적국이고 요즘엔 여기 이란하고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란이 핵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공습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막 티격태격하고 이란은 공습을 하면 니네들 우리가 다 몰아붙여가지고 이 지중해로 다 빠뜨리겠다고 뭐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흉악한 말도 하고 하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뭐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집트하고는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사이가 공식적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만나면 되게 싫어해요. 요르단도 마찬가지고요. 요르단도 이제 평화협정 맺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죠. 여기 그리고 나머지 국가하고는 뭐 한 번씩 다 싸웠죠. 뭐 여기 이 나라 뭐 6.1 전쟁 때 이런 세 나라가 한꺼번에 뭐 공격하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격퇴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옛날에 한 번씩 다 우리가 어려운 이쪽 나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아무래도 뭐 긴장이 알게 모르게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문제를 우리가 꼭 항상 이스라엘 얘기할 때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꼭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정치가 외교가 그 사회 분위기를 좌우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48년에 터를 잡았는데 안정화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거기에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팔레스타인 문제가 나오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저께도 가자하고 싸웠죠. 그러면 이게 교류가 아무래도 비즈니스맨들이 이스라엘 가려고 하는데 싸우고 있으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정치도 팔레스타인 쪽에 강경해야 표를 많이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영자 신문 보면 일면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안 나올 때가 없어요. 항상 싸운다든지 서한지구 여기가 오른쪽이 서한지구죠. 여기가 서한지구입니다. 웨스트뱅크라고 그러죠. 왜 여기서 이제 뭐 여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정착촌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왜 우리 팔레스타인 유엔이 이만큼 살라고 줬는데 왜 정착촌을 짓고 하느냐. 아직까지 그 얘기는 얘네들이 우리까지 이 서한지구를 다 점령해가지고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싸우게 되고 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가 가자지구죠. 가자지구가 이제 있고 최근에 약간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게 여기서 이제 로켓가 날라옵니다. 날라오면 이게 한 최근 그 전에는 뭐 이 정도까지만 날라왔었는데 최근에 이 로켓가 여기 텔아비브까지 날라왔죠. 세 발이 날라와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이 요격 시스템으로 막았어요. 그 미사일 날라오는 걸 여기서 쏴가지고 이렇게 포물선으로 미사일 날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궤도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쏴서 맞췄죠. 사실은 맞추는 건 아니고 그 근처 가가지고 터져요 이게. 그럼 그 열로 이제 저쪽에서 쏜 게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이에요. 70km.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이게 많이 나왔고 한국에 이거를 또 팔려고 많이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뭐 날라오면 그걸 막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단거리에서 날라오는 그게 이제 단거리에서 날라오는 것을 막는 게 이제 아이언돔 시스템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저쪽에서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에로2라는 그 방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막아요. 일단 한번 막고 그게 거기서 요격을 못하면 이렇게 다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중거리에 방어하는 시스템이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 물매 아시죠? 물매 다윗과 골리앗. 그 이제 다윗이에요. 그래서 물매처럼 이렇게 맞추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딴 건데 중거리에서 한번 다시 요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뚫고 들어온 게 있으면 아이언돔이 나가서 맞추는 거니까 세 번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요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가자 지구 공습을 하고 그다음에 가자 쪽에서 로켓 쏘고 할 때 이게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이언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세 개의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6.1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6.1 전쟁. 67년에 6.1 전쟁을 해요. 그 6일 동안에 이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을 찾아가지고 같은 아랍 사람들이니까 돌려주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미리 알죠. 미리 알아서 그쪽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오히려 여기 시나이 반도라고 그 40대 이후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시나이 반도 이 땅을 점령을 하죠. 이스라엘이 이만큼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가자도 옛날에는 이집트형이었어요. 근데 가자도 점령하고 그 여기 웨스트뱅크 서안이라고 합니다. 서쪽 뚝 서쪽이라는 것은 이쪽 요르단 기점으로 서쪽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기점으로 보면 동쪽이잖아요. 이제 서안이라고 합니다. 그걸 서안이라고 웨스트뱅크.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요르단 점령지였거든요. 요르단 관할지. 그거를 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리아에서는 이제 골란 고원 있죠. 골란 고원도 이스라엘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뭐 전쟁 6.1 전쟁하면서 이게 더 기존에 있는 땅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 이집트하고는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여기 시나이 반도를 돌려줍니다. 이집트한테. 그 대신 여기는 이제 평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집트가 이제 무장 무기라든 이런 걸 놓지 못하도록 협정을 맺죠. 그리고 이제 요르단이 원래 요르단 땅이었는데 요르단이 이제 후세인 왕이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점령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점령이 된 것을 인정을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요르단하고는 이제 평화협정을 맺죠. 이제 거기에는 배경에는 이제 미국의 많은 압력이 있었죠. 미국의 압력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대신에 미국이 이집트나 요르단에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좀 해주고 있죠, 지금도. 근데 이제 이거는 돌려주고 이거는 뭐 포기하고 했는데 시리아하고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직 안 돌려져요. 시리아 이 골란 고원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다마스커스까지가 이 높은 지역인데 다마스커스까지 다 보여요. 이 산꼭대기. 나머지는 이제 쭉 평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공격을 해오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한 60km까지 날이 밝은 날이 되면 날이 밝으면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절대 안 돌려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리아하고 계속 싸우는 이유가 이제 요거 돌려달라는 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영토 분쟁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사우디는 뭐냐? 사우디는 이제 중동에 이제 뭐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메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여러 차례 평화 중재를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한테 니네들 이만큼 살고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치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중재안을 내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이제 자기들이 중재한 거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조금만 더 한번 더 얘기를 하려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뭐 이런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쪽에 들어왔을 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평도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아왔던 땅을 갑자기 뭐 20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 내 땅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돌려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전쟁은 한 7차례 넘게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뭐 다 팔레스타인이 치니까 점점 이 사람들 요구사항도 줄어들어요. 팔레스타인 요구사항. 그래서 이제 67년 6.1 전쟁 그 전에 휴전 라인이 있어요. 이게 그린 라인이라는 건데 이쪽 그린 라인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힘도 빠지고 뭐 무기도 없고 하니까 이제 다 옛날 처음에 다 달라고 했던 거는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6.1 전쟁 때 이 그린 라인 그 정전선 이 안에 여기 우리 살게 해줘라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처음에 그 나라 이스라엘 1948년 세웠을 때 유엔이 나눠준 게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 컸죠. 그때는 안 받고 7년 7번이나 전쟁하면서 피 그렇게 엄청나게 흘렸는데 이제 와서 이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너무나 큰 요구다. 그래서 안 돌려주죠. 그래서 국경선이 설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6.1 전쟁 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는데 동예루살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이 나눠져 있었는데 동예루살렘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줬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이 6.1 전쟁하면서 동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점령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예루살렘 성이 있죠. 거기에 보면 비아돌로사도 있고 뭐 황금돔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동예루살렘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에 우리 솔로몬 왕 때 건설을 했던 우리의 지성소, 우리의 성전이 거기 다 있고 하나의 우리 유대교의 정신적인 그 장소고 한데 거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동예루살렘만 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점령을 했지만 동예루살렘은 못 돌려준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통째로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평화협정을 맺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있죠.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 이 황금돔 거기 모스크 있는 데서 마호메트이 승천을 했어요. 거기서 했대요.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 승천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못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이게 정신적인 그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착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세틀먼트라고 그러는데 국제뉴스 보면 정착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 안에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지명이 다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 헤브론, 여기 여리고, 여기 나블리스, 세켐, 뭐 여기에 지금 다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유대교의 아주 그 굉장히 그 오소독스한 유대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에 다 우리 땅이라고 돼 있는데 일종의 그 사람들이 그거는 등기부 등본이에요. 성경이. 이거 못 들려준다. 우리가 여기 알박기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 정착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몇백 가구씩 그 마을을 이제 꾸려가지고 거기서 살죠. 자급자족도 하고. 그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 이제 여기 다 우리 국경선을 하고 대신 팔레스타인 사람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게 그럴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착촌이 점점 늘어나는데 하늘색 보이시죠? 이 하늘색 부분 이런 게 지금 정착촌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쪽이 더 많죠? 이쪽이 20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런 데 있죠?
여기도 하늘색 있잖아요. 이게 종착점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다 알박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면 이스라엘은 정착점을 더 만들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거 봐라, 니네들 협상해가지고 우리한테 땅 줄 생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 던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중화기 같은 걸로 이제 쏘고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8년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90만 명이 이제 도망가요. 이제 그래서 저쪽 북쪽으로도 가고 뭐 이쪽 그 서안 쪽으로도 도망가고 그때 도망간 사람들이 90만 정도 돼요. 90만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불어나가지고 한 400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만약에 니네들하고 그 협상을 해가지고 이만큼 팔레스타인 땅을 주면 그 400만을 다 여기서 살아라.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온다. 그게 요구 조건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니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이쪽에 하이파라든지 뭐 이런 쪽이 쭉 있는데 이런 쪽에 많이 살았거든요. 원래 그 사람들이 거기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로 가야지 왜 뭐 이쪽 안에 이 좁아 터진 데 안에서 몇 터지게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뭐 이런 이제 요구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군사비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130억 불 정도 군사비를 지출하고 또 나라가 작고 주변 뭐 서쪽을 빼고는 다 적국이기 때문에 금방 또 뭐 공격을 당하면 금방 점령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항상 경계하죠. 그리고 인구가 작기 때문에 여자들도 다 그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2년씩. 우리나라도 물론 여군이 있습니다만 의무는 아니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자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태양 뭐 1년 내내 햇빛이 쨍쨍하니까요. 해밖에 없죠. 그래서 일찍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든다든지 온수를 만드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이제 하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열판하고 이제 온수 히팅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비가 그 건기 우기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뭐 10월 달에서 그 다음에 한 2월 달까지만 비가 오고 그 이전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쭉 파이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시설을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바닷물을 소금을 빼가지고 담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통제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나무 밑에는 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바닥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뿌리 밑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 물을 공급하고 거기다가 또 비료까지 정확하게 굉장히 넣어요. 그리고 이게 해가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컴퓨터로 물을 굉장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식물이나 과일이 목말라 죽을 때 물 조금씩 넣어주고 뭐 이런 식이니까 과일이 엄청 달아요. 그다음에 채소 같은 것도 굉장히 싱싱해요. 가보시면은 채소 같은 거 우리는 뭐 데쳐 먹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그냥 잡수시면 주스도 많고 굉장히 사각사각하고 다 그래요. 처음에 오신 분들이 과일 야채 맛이 왜 이렇게 좋냐고 그 정도로 그게 이제 이 과학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창의성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뭘 개발했느냐 이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아는 걸 중심으로 뽑았는데요. 이게 이제 캡슐형 내시경이에요. 이게 이제 마이신 같이 생겼는데 이 안에 그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렇게 쭉 가면서 안에 있는 걸 다 촬영을 해요.
촬영해가지고 이제 내시경 안에도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요 플래시 메모리 있잖아요. 이것도 이스라엘이 스캔디스크라는 회사가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인텔 컴퓨터 CPU 있지 않습니까? 인텔 그 R&D 센터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거기서 개발한 거고. 그다음에 이 메신저 지금 프로그램 채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초가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 ICQ사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아메리칸 온라인이라는 AOL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4억 불인 거 주고 팔았죠 옛날에.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도 더 진화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방울토마토도 이제 히브리 대학 쪽에서 만든 거고 여기 파이어월 요새 많이 쓰시잖아요 컴퓨터 보안 쪽에 그것도 체크포인트 IT 하시는 분은 뭐 체크포인트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음성을 그 전화기로 그 녹음해 코딩하는 그런 기술도 이스라엘이 개발한 거죠. 그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이스라엘 하면은 뭐 유대인 노벨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항상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돌파구를 항상 찾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노벨상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거를 뭐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면 거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한 뭐 0.2%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유대인이 한 1,300만 되거든요. 미국이 한 뭐 500만 정도 살고 있고 그런데 0.2%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가 20% 정도 되고 경제학은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학상은 둘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고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도 올해도 상 탔고 작년에도 3년 내내 그 상 탄 것 같은데 노벨상 그 바이오 쪽 그다음에 물리 쪽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창의성 부분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왜 이렇게 창의적이고 유대인은 똑똑하냐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탈무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탈무드라는 게 뭐 유대 절기에 관한 것, 무슨 어떤 씨앗에 관한 것, 어떤 뭐 위생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막 굉장히 한 카테고리가 한 6가지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를 다 분석해 가지고 자기들 토론하고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창의성이다 그러면 이제 탈무드에서 배경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똑똑하죠. 이스라엘보다. 보시면 OECD 가입한 것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2011년에 가입했는데 우리나라는 96년. OECD가 뭐 선진국의 어떤 징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제 학생들 평가하는 그런 데서 우리 그 시험을 봐가지고 학생들 평가하는데 뭐 주입식이 됐든 암기식이 됐든 어쨌든 뭐 우리가 하여튼 굉장히 높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읽기, 뭐 수학, 과학 이런 거 보면 다 이 상위에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게 뭐 10위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월드컵 런던 올림픽에 우리나라 메달 순위가 5위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죠. 월드컵은 한 번인가 나갔어요 이스라엘이. 한 번 나가서 그 예선전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탈무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되게 신기해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 공부하는 거 얘기를 해주면 믿지를 않아요. 걔들은 잠을 언제 자냐고. 그 정도로 하여튼 뭐 우리가 좀 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열성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뭐 어렸을 때는 좀 놀리면서 애들하고 대화시키고 이러면서 좀 창의력이 좀
인커리지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은 뭐 놀면서 창의력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비즈니스 10계명입니다. 이게 보시면 뭐 좀 우스운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도 자기들 계약했다. 뭐 그리고 서명 이게 뭐 계약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신중하게 하고 굉장히 뭐 그 합의문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써놨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 한 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10장 돼요, 이게. 가구는 뭐 하고 뭐 언제 뭐 언제까지 나가기 전에 얼마 전에 미리 얘기해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며칠이라도 늦으면 이제 그걸 돈을 다 받아요. 서명 계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계약이 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또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면은 뭐 온 세상이 뭐 장삭거리고 흰 구름도 쥐어짜면 비가 된다. 뭐 이 정도로 아주 치밀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현대나 삼성 이런 뭐 창업주들도 신용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런 부분은 같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그 중개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 물건 사다가 팔고 막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보가 이제 항상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여튼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 유대인이 무슨 모략이 있다. 유대인이 음모를 꾸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언젠가 뒤통수를 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조그만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 수입원이 뭐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를 많이 수출을 해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다가 가공해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 유럽에 살 때 다이아몬드 가공 기계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독립 1948년에 나라를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이아몬드 가공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이제 주 그 외화벌이의 수단이었습니다. IT가 이제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기술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업을 그냥 팔아요. 미국 회사 이런 데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매각한 대금들이 막 많이 들어옵니다. 기술을 또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팔아서 수입을 얻는 게 1년에 한 145억 불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항공 우주가 크게 발달돼 있어요. 이 나라가 좁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잘 공격 기미가 있는지 통제를 하려면 하늘에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관찰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 우주 쪽에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방산 산업이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산 산업이 지금은 수출 산업으로 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의 3대 성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뭐 순례객들이 1년에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 수입도 많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미국의 51번째 주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제 미국하고 유대 관계가 커요. 미국이 원조를 줄 때는 이제 분기별로 돈을 이렇게 보내준대요. 다른 나라 경우에는. 근데 이스라엘 경우는 1년에 1월 1일 날 그냥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가지고 미국 재무부 채권을 사요. 그래가지고 이자 수익이 2억 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가
수출과 수입이 이제 합친 게 무역인데 이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죠. 굉장히 높죠. 어떨 때는 뭐 100% 넘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도 58% 이렇게 나와요. 근데 높을 때는 여기도 이제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요인들 그런 요인들도 있고 하면은 80%까지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게 조금은 이제 취약적인 구조일 수가 있어요. 지금 공장이 물건을 내수를 위해서는 10개를 만들어서 내수 공급하면 되는데 수출 때문에 공장 캐파가 물건 20개 만드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내수를 하고 남은 10개는 해외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해외 시장이 이게 경기가 안 좋다든지 뭐 금융위기가 닥치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안 팔리게 되면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우리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물건을 수출해 가지고 중국에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중국에 투자 진출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원부자재를 가공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그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뭐 하니까 금방 우리도 경제도 영향을 받듯이 이게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어떤 경우에는 좀 경제 전체 운영상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제조업이 거의 없어요. 제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이아몬드 가공이니 뭐 기술 개발해가지고 뭐 판다든지 뭐 원조를 받는다든지 관광 수입을 얻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제조업이 있는 분야가 이 항공 우주 쪽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카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천에 있는데 이스라엘에 IAI가 있어요. 이 회사가 종합 방산업체예요. 한국의 카이 같이. 그래서 이 회사가 뭐 방산 뭐 비행기에서부터 인공위성 그다음에 뭐 각종 무기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이 유일한 제조업 분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IAI가 인공위성을 다룬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한 번 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처음 시도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한 5나라 된대요. 5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좀 뭐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뭐 그저께 쐈는데 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 정도로 어려운 분야인데 이스라엘 IAI는 아주 한 번에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IT 이스라엘에서 가시면 벤처기업의 70%는 다 IT예요. 그리고 그 벤처기업들이 대개는 조그맣게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커면 그걸 그냥 미국 회사한테 그냥 팔아버리는 게 패턴으로 돼 있어요. 아주 경제의 그 패턴으로. 자기가 그거를 뭐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삼성, 현대처럼 끝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중간에 팔고 그 수익 판 대금 가지고 이제 뭐 그냥 산다든지 아니면 또 재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체크포인트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체크포인트처럼 좀 큰 회사가 더 나타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바이오 쪽에도 굉장히 세요. 이게 와이즈만 연구소라고 이스라엘에 있는데 거기서 아주 뭐 신약 개발이든지 아주 무슨 원천적인 바이오 의료 뭐 이런 걸 많이 개발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바탕이 돼가지고 테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복제약 아시죠?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어떤 약이 있으면 그 특허에 걸리잖아요. 특허가 요새는 몇 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년이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그 특허를 다른 제약회사도 그 특허를
사용해서 똑같은 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복제약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이 테바가 그런 복제약을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제약회사 중에서 10위죠. 그다음에 농업도 이제 물이 없고 하기 때문에 물을 가장 최적화해서 사용하고 가장 뭐 적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어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텔아비브가 아까 중간 정도 있었는데 테라비브 밑에는 다 사막이었습니다. 건국했을 때. 근데 이 회사가 이런 관계 시스템, 이리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를 개발한 다음에 나무도 많이 심고 그다음에 키부츠 농장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많이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이 네타핌이라는 이 회사가 있었고 이 분야에서 아주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텔아비브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 거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보면 뭐 물건 보자고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 뭐 전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열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뭐 다 가격 합치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팔고 사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전 세계 글로벌 R&D 센터로 인식이 되고 있을 정도로 그 유명한 회사들이 여기 이스라엘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가 아는 뭐 구글이니 IBM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이 무슨 뭐 내수 시장이 커서 물건을 이스라엘에 팔 일도 없고 또 뭐 여기가 뭐 위치가 좋아서 어떤 물류센터로 이스라엘을 활용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한데 들어와 있는 이유는 R&D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R&D.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뭐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면서 생각하고 어떤 로직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게 반도체 회로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알고리즘 개발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쪽 그 R&D 센터 굉장히 많죠. 그게 컴퓨터 CPU도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많습니다. 유대인 최고 부자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노치 단크너라는데 뭐 정주영 씨, 이병철 씨 같은 분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다 살아 있죠. 이 사람이 그 제일 부자고 제일 큰 기업이고 여기다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부자.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이 이 사람 하나 만났네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10대 그룹의 이제 경제력 집중이 많아요. 우리나라 요새 경제 민주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 민주화라는 게 정치로 따지면은 독재라는 거는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권력이 한 군데 모여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제도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이제 재벌인데 그거를 독재의 반대말이 민주화잖아요. 그렇듯이 경제도 경제 민주화다 그러면 재벌들 일부 기업들이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걸 분산시키는 게 경제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중소기업들한테도 더 많이 경제 활동을 포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뭐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똑같은 문제가 이스라엘에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밑에 보시면 10대 재벌 기업이 주가 총액이 비중이 41%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그 옆에 한국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재벌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법안이 이제 상임위 정도에 가 있어요. 이제 의회가 해산돼 가지고 이제 내년에 총선 끝나면 다시 이제 통과가 돼 가지고 이제 재벌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재벌 개혁을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양반하고 요분 두 분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계열사 금융회사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미국의 부동산에 뭐 엄청나게 투자했었고, 이 사람은 스위스 크레디트 은행에 투자를 뭐 몇억 불 했어요. 했는데 그게 다 미국, 유럽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투자 손실이 엄청나게 컸죠. 근데 이제 이쪽 재벌이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요. 순환 출자 우리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그룹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재벌 해체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코라는 회사인데 재벌 중에 하나인데 쭉 뭐 많아요. 22개. 뭐 우리 재벌 기업 회사는 뭐 50개 넘는 데도 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이제 좀 내용을 바꿔서 역사, 사회, 문화 이쪽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크게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성서 시대, 아시리아 시대, 뭐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뭐 이런 뭐 했었고, 여기 이제 이 60년이죠. AD 60년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하고, 그때 디아스포라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일부는 유럽으로 가고 일부는 중동으로 가고 그때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8년에 다시 모아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칼리프 아랍 십자군, 뭐 mamlu크, 오스만 터키, 영국 뭐 이렇게 지중해에서 힘께나 쓰는 그런 패권 제국들은 이스라엘 한 번씩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인수인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한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가 한 5,700년 되죠. 5,700년 되는데 실제로 독립국가 있었던 거는 한 100년 좀 넘어요. 그게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사울 다음에 다윗이죠. 다윗 그때.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아들 하나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밖에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죠. 뭐 그 전에도 나라가 뭐 부족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막강한 외부 세력들한테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원전 2300년이니까 지금 2011년이니까 한 4,400년 정도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5,700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빨리를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에 못지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뭐 급하고 운전이 뭐 엄청 급해요. 사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봅니다. 그리고 운전이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하여튼 우리가 좀 더 빠르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얘들 사고 많이 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새는 뭐 다문화 사회, 뭐 우리가 뭐 실제로는 뭐 단일 민족이냐, 뭐 몽고하고 뭐 일본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렇지 단일 민족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단일 민족이라고 이제 많이 하고, 또 색깔상으로는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단일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사실 이방인의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8년에 독립하면서 전 세계에서 다 와가지고 뭐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 나라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사진은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텔아비브 북쪽에 한 50km 정도 좀 올라가면 네타냐라는 곳이 있는데, 그 네타냐 시장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러시아 말로 간판 써 있고, 이 사람들 다 러시아 말이에요. 한 100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러시아 이제 고르바초프 때 그때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하고 그다음에 여행 자유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이 와가지고 1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하면은 이 키부츠 정신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키부츠라는 게 사실은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공동으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내가 키부츠의 사장을 하든 키부츠 문을 수의를 하든 키부츠 그 식당에서 밥을 하든 다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급여를. 그 사실은 공산주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런 건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러시아의 그 소련 쪽에서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가능했죠.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싸웠어요. 국경선이 조금 넓어지면서 싸우고 그다음에 그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하고 이제 섞여서 살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 유대인 마을만 해가지고 서로 단결해서 지키면서 밤에는 또 공격할 수도 있고 해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키부츠가 하나의 그런 경제적인 생산 그런 단체 이외에 어떤 유대인들의 통합적인 정신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키부츠 출신이 수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에 아까 그 시몬 페레스 대통령 있죠? 그 사람도 다 키부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키부츠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단위가 아니라 하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게 공산주의 개념인데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키부츠 이런 걸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였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조금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여튼 우리는 좋은 점을 좀 많이 배웠죠. 이게 이제 그 동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여기서 이제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곳이고 여기가 그 지성소 가장 성스러운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그분들만 혼자 1년에 무슨 종교적으로 무슨 중요한 날 그때 이제 혼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런데 지성소라고 하는 데인데 그 지성소에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 이제 모스크를 여기다 이렇게 지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빨리 헐고 여기다가 옛날 다윗 솔로몬 때 만들었던 지성소를 복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 그때 이제 그 당시 솔로몬 때 좀 완성이 됐는데 솔로몬 때 완성된 그 성의 흔적이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시고 로마가 왜 이것만 남겼냐면 로마가 유대인들이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다 부시고 이거 하나만 샘플로 남겨놨습니다. 반항하면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앤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남아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이 사람들 사람이 여기는 별로 없는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유대교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여기 아랍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안에 이제 비아돌로사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골고다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거기다 기념해서 교회를 세울 거죠. 그러니까 3대 성지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 영화 보시면 영화 배우들이 거의 다 해리슨 포드도 유대인이에요. 여기 다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 저희가 잘 아는 사람 더스틴 호프만, 해리슨 포드 이런 사람들인데 요 앞에
유명한 사람 폴 뉴만, 뭐 숀 벤, 뭐 많죠.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마이클 더글라스니. 여자 유대인 배우들. 아시는 분 뭐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감독. 영화 다 아시죠? 뭐 우디 알렌, 뭐 로만 폴란스키, 여기 뭐 올리버 스톤, 스티븐 스필버그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실 거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영화에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냐면, 미국이 이제 그 영화 산업이, 영화 6 메이저가 있잖아요. 유니버설, 메트로 골드, MGM, 21세기 폭스. 그 회사의 창업주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이 일찍 눈을 뜬 거죠. 이게 앞으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여러 조그만 그 제작 프로듀서들이 합쳐져서 큰 회사들이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서로 뭐 합병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소유주가 다 유대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또 그걸 끌어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사회 문화 이쪽에서 하나 참 우리가 진짜 느끼는 거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에 이제 가자에서 경계 근무를 하다가 이 샬리트라는 이 군인이 잡혀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데려와야 되죠, 이제 포로를. 이스라엘은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시신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제 다 묻어주고 뭐 해야 이제 그 유대 교회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막 작전도 많이 하고 뭐 했는데 다 실패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맞바꾸자.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그 이스라엘에 테러를 했다든지 뭐 모의를 꾸미다가 잡혔다든지 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감옥에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거기 죄수들 1000명, 1070명하고 이제 바꾼 거죠. 여기 샬리트하고 한 명 데리고 오는데 1000명 주니까 유대 상술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 상식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하마스가 이제 이 샬리트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이집트로 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서 밑에서 이제 비행기를 수송기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지금 네타냐후 수상이에요. 혼자 나가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는 복귀합니다. 이렇게 커스 격리해서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바쁘죠. 엄청 1000명이 훈련했으니까 막 계속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그런 현상인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도 많이 있었고 어떤 경우는 시신 한 명 찾아오는 유대인 시신 한 명 찾아오는데 70명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야 너무 많이 풀어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풀어준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 사설에 뭐라고 나왔냐면 유대인 한 명의 가치는 세상하고도 바꿀 수 있다. 이게 막 쫙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존중을 해주니까 물론 혼자 왔지만 전 국민이 나도 잡혀가면 저렇게 국가에서 날 구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회가 막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 풀어준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국민적인 사기가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스라엘 뭐 아무래도 저희들 하는 게 또 무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많이 팔아요. 예. 한 18억 불 파는데 이스라엘 한 6억 불 한국에서 한국으로 팝니다. 그래서 많이 팔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중해에 이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어요. 아주 이제 발견됐고 그런 것도 이제 인근 나라하고 좀 분쟁 소지가 있으니까 해군력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 그런 요인. 그다음에 이란하고 지금 계속 그 분쟁 중이니까 해군력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한국에서 좀 배를 좀 살려고 하는데 한국이 배 조선은 뭐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 얘기도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그 T-50 그 훈련기 그것도 뭐 팔지는 못했어요. 좀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야, 한국이 뭐 핸드폰, 뭐 자동차 이런 거는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야, 초음속 비행기까지 만들어가지고 파는지는 몰랐다. 야, 한국이 진짜 기술력이 뛰어나구나. 초음속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나라, 10나라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굉장히 뭐 실패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남긴 그런 인식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유대인들한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좀 여기저기서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친해지면 진짜 정이 많아요. 이 사람들 말로는 웜 하트라고 뭐 그러는데 제가 여기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여기 3년 동안 동네 테니스 가입해가지고 테니스를 쳤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쳤습니다. 한 명 또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나왔는데 제가 떠나기 이틀 전에 간다고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치면은 뭐 주변에서 뭐 좀 뭐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너 이놈 새끼 왜 저기 꼬레아니한테 뭐 그러냐고 막 혼나고 이 자기들끼리 뭉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외국인이지만 같이 테니스 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한 그룹으로 보는 거죠. 굉장히 합니다. 이 사람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푸디라고 다이아몬드 하는 사람이고,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 책이죠. 이거 뭐 아까 보여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강연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제가 사실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이 민족성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민족성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다 개인 성격 차이지 어떤 뭐 유대인이라고 뭐 이렇게 욕심이 많고 유대인이라고 뭐 끈질기고 한국인이라고 한국도 뭐 은근과 끈기 뭐 이런 성격이 있을까 뭐 했는데 확실히 유대인을 보니까 민족성이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확실히 유대인 민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라 저 나라 이제 다녀보고 저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미군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하여튼 뭐 이지고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지고잉 쉽게 편하게.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집 주인하고도 굉장히 잘 지냈어요. 집 주인하고 집 주인이 제 소개로 해가지고 옛날에 특수부대에 있었거든요. IT 쪽에 군에 이스라엘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상위 2%를 뽑아가지고 군에 특수부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걔들은 컴퓨터 막 그거 연구하는 거, 바이러스 같은 거 만들고. 그래가지고 진짜 잘 지냈고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취재 왔을 때도 그 사람 소개해줘가지고 동아일보도 막 신문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 떠난다고 했더니 임차 보증금 돌려줘야지 한 달씩. 그랬더니 그거 돌려줘야지. 근데 좀 있어보라고. 이게 좀 네가 물세 안 냈을 수도 있고 전기세 안 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좀 받아보고 하고 네가 다 냈는지 확인하고 줄게. 그래서 처음에 조금 뭐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맞는 얘기 같다 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나중에는 2달 전에 노티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달 26일 전에 노티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돌려줬는데 4일치 뺐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 사람을 떠나기 전에 야 내가 나처럼 좋은 테넌트가 어딨냐. 저기 저 3달치 임차료 한 번도 안 빌리고 탁탁 넣어주고 했는데 뭐 집에 왔을 때 인스펙션을 다 해가 깨끗한데 지도 그러더라고요. 참 한국 사람 참 깨끗하게 쓴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뭐 그게 4일이 주말 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저 일요일 날 이스라엘은 금, 토 쉬어요. 일요일 날 발령이 이제 금요일 날 났는데 뭐 한국 시간에 금요일 날 났는데 이제 그게 쉬니까 통보를 못 했는데 한 4일 있다가 통보했더니 4일 2달 전에 해야 되는데 한 달 26일 만에 했으니까 4일치도 그래서 맞긴 맞다 이제 베니스 예상인도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까지 이스라엘 제가 살았던 경험 말씀드렸고요. 일단 뭐 제 책에도 뭐 오늘 발표 드리지 않은 내용이 책에도 뭐 일부 책에도 있습니다. 좀 겹치지 않게 이제 뭐 슬라이드를 꾸몄는데 한번 또 책에서도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